생사의 4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수네요. 제가 10시부터 오늘 계속 지금 3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목도 잠겨 있는데 혹시 잠기고 그래서 한 번씩 목을 고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한 분이 이제 택일 관련해서 올려주신 게 있어요. 택일 전반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이제 기억이 나서 택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학관들 보면 이제 사주, 궁합, 택일 뭐 등등 택일은 거의 필수적으로 막 해놨잖아요. 저는 택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가는 날 그냥 네이버 아니야 구글에서 손 없는 날 이런 거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 그런 날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무슨 방향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미혼 직장인인 경우에 회사가 어디로 이전했어. 그러면 회사 근처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나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말래. 아유 그럼 안 갑니까? 먼 데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북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회사는 남쪽으로 이전했어.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걸 개운하기 위해서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가 남쪽이니까 이사 갈 때 이삿짐 운전하는 분한테 북쪽으로 일단 갔다가 남쪽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일단 내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갔다가 뭐 돌아가라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고요. 인생 전반에 큰 이 에너지의 흐름을 인식하고 굵게 크게 에너지를 쓸 생각을 해야지 짜잘한 거에 얽매이면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이 자꾸 작아지죠. 오히려 이 집 같은 거 이사하고 그럴 때는 내가 들어가는 집의 방향이 중요해요. 현관 방향 이런 것들. 특히 이 건물 풍수 이런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구할 때, 그다음에 점포 구할 때 손님들이 들어오는 방향 이것은 출입문이잖아요. 정문. 그 방향을 자기 에너지와 전혀 무관한 방향, 손님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 나가는 방향 이런 데 출입문이 있는데 막 이런 데 해서 쉽게 망한다고요. 그게 어쨌든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상이 다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와 에너지의 관계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괜히 손님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기운하고 안 맞는 방향에 출입문이 있으면 그게 마치 제가 비유하기를 손님이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자꾸 그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듯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는 것 같거든. 안 들어가게 돼요. 땡기질 않아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귈 때도 에너지가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간끼리 합을 해. 오늘 임수인데 내가 임수야. 근데 저 여자가 정화일간이야. 땡기겠죠. 처음에 소개팅하면 땡긴단 말이에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런 에너지 끌림에 의해서 사람이 사귀는 거거든요. 택일도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결혼 날짜 이런 것도 저는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궁합 맞추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좋은 날에 결혼한다고 행복하게 삽니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세운 같은 것 그런 것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굳이 올해 해서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런 건 좀 피해가는 게 좋아요. 그 세운 대세운을 큼직큼직하게 봐야 된다. 근데 짜잘하게 택일 이런 거 좋지 않다. 제가 절대 안 봐주는 게 있어요. 올해도 막 그런 건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노노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출산 택일이죠. 해달라고. 노. 그럼 왜 안 할까요? 아니 부모가 자기 사주들 다 오픈하고 그래서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알면 어떤 그릇에 자식이 나올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출산 예정일 듣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공무원이야. 그죠? 그럼 자식도 그런 집안, 공무원 집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자식 사주에 집안이 공무원, 공직 집안이야.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집안이 가난해. 근데 자식 사주를 겁나게 부자로 막 만들어놔. 집안도 부자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식 덕에 집안이 일어난다. 막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식 출산택일하는데 부모 거 다 오픈하고 그러면 부모 사주 보는 값도 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게 싫은 거죠. 그냥 좋은 날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부모의 그릇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인생도 개판으로 살았어. 예를 들면 아주 극악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주 좋은 집안의 구조가 짜여진 그러면서 앞으로 어, 돈과 명예를 움켜쥘 그런 자식 팔자를 만들어준다. 그때 제대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산모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늘이 정해준 대로 그 에너지 받아서 나온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택일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레정법 이런 거 보면 오늘 무슨 날인데 이 고객이 지금 무슨 시에 왔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런 일로 왔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런 건 참고로만 하고 사주 보고 사주 구조 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탁 파악되고 그 다음엔 질문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이 지금 그 고민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그 굵직한 인생의 흐름에 맞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일러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대부분 철학관에서 그런 얘기 안 해주죠.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근데 큰 흐름을 얘기해주고 또 안 와도 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상담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시 안 와도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미혼이면 나중에 결혼할 때 궁합 이런 걸로 오겠죠. 근데 왜냐면 꼭 그렇게 보셔야 되는,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인연을 만나야 이 결혼 불리미의 그런 구조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맞춰서 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요. 출산택일 같은 거. 그리고 마치 명리를 점으로 두드려 패듯이 막 맞추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구조를 논리적으로 명리는 논리 철학이고 운명 경영학이다. 이거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택일이라는 거 저는 이제 무슨 꼴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명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꾸 뭐만 하려고 하면 태계를 맞춰서 그거에 해야 돼. 아우 안 돼.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야 한 20일 기다려. 그날이 제일 좋아. 막 이런 분들. 그럼 그런 날 한다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인간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도 문제 없고 뭐 돈도 잘 벌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정말 작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일 당락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해요. 그런 건 중요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이런 건 중요하다. 근데 개인의 삶에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너무 세심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걸 못 보는데 작은 거 자꾸 디테일하게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지 마셔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이 상담업을 나의 이제 노후 직업으로 할 거야. 난 좀 젊지만 나는 이쪽 할인업, 상담업 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하게 됐다고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거 공부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면 작은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큰 걸 보면 큰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주 구조에 있어서 관을 상대하는 이런 사주라면 기업을 상대한다 이런 거거든요. 같은 고객이지만 그것이 기업급이고 그러면 내 내공이 굉장히 커야죠. 깊어야죠. 내 내공이 작아. 맨날 택일 같은 거만 봤어. 그런데 사업 경험이 없어. 내가 뭐 공부 다른 거는 많이 안 했어. 경제 몰라. 이런데 기업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뭐 기업 상담해가지고 돈 많이 받고 뭐 이런 일종의 컨설팅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어렵다. 그러니 나의 내공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택일 무시하라. 보지 마라. 출산 택일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저는 업을 쌓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태어났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고 제 자식도 그냥 태어났고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뭐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중요하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제가 주역을 깊이 공부하고 하면서 춤을 추면 진짜 주역점 잘 맞거든요. 하늘이 바로 내 옆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주역점을 쳐보면. 네. 실제로 그런 것인데, 그죠? 이 하늘의 존재 이런 것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생을 세팅해 놓는 거, 그게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하늘이 하는 일에 이제 개입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주역점도 네가 원하는 괴가 안 나왔다고 해서 자꾸 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리는 내가 이 철학관에서 상담 받는데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했어. 그럼 또 딴 데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좀 전혀 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리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좋은 사주 크게 쓰면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크게 읽을 수 있는 사주인데 비겁다자가 쟁제하는 구조다.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인성다자 이런 분들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핵심은 하늘이 하는 일에 자꾸 끼어들지 마라. 그 제일 중요한 건 출산택일 같은 거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가문의 칼라, 조상의 업, 혹은 내 전생의 업, 그리고 지금 나와 배우자의 삶, 그리고 정신 상태, 내공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로 구성되어서 이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것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디테일에 대해서 태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 없는 날 잘 활용하세요.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임수도 이제 그러니까 천간론을 공부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임수입니다. 임수 이제 수죠. 양수예요. 근데 임수는 우주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인 성자에 들어있는 그 임수 귀자의 입구자 밑에 이제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따지면 깊다 이런 거예요. 깊게 듣고 깊게 말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마치 깨달은 스님처럼 언제 어느 때 누가 우문을 물어도 현답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게 내공이고 그게 깊이죠. 임수는 그런 깊이를 갖고 있어요. 우주 공간을 연상하시면 돼요. 우주 공간은 검을 흑자가 아니라 검을 현자죠. 흑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검정색이라면 현은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검게 비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물은 검게 보이죠. 마찬가지죠. 우주 공간은 검게 보입니다.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 이런 것도 공부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주 전체가 보텍스라고 해서 끊임없이 회전하잖아요. 우주 전체가 회전하고 그 안에는 은하가 회전하고 우리도 회전하는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2억 년에 한 바퀴씩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지금까지 딱 23번 회전했습니다. 그 다 회전 운동인데 이 임수와 정화라고 에너지가 정임합을 만들죠. 그 두 개가
그 회오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정임합 목 생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갑목이라고 하는 생기를 만들어내는 합이 정임합이에요. 그래서 정임합의 이 인력은 굉장히 끈끈하죠. 아까도 뭐 비유를 했지만 일간끼리 합, 실제로 그게 지지에서 혹은 지장간에서 이렇게 명합을 하건 암합을 하건 굉장히 끈끈한, 그래서 새로운 생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이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에요. 인간에게는 이제 섹스와 관련된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옛날에 정의말 뭐 음란제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음과 양이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건 새로운 기쁨이기도 한 거예요. 꼭 그 새로운 생명체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그러한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정, 화려한 문명의 세계, 그 정화는 우리의 육체 이런 것을 또 대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육체를 정화와 합해서 새로운 생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은 또한 내가 죽으면서 새로운 후대로 이어지는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육체 에너지라는 정화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살성 에너지이기도 해요. 임수라는 게. 지지로는 신자진, 신자진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홍수가 나고 해일이 나고 이런 거. 물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주역에서는 감괴. 그래서 감괴라는 것은 근심, 걱정, 죽음 뭐 이런 거거든요. 위험함 이런 거. 동시에 긍정적으로는 지혜. 그래서 얘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지혜. 지혜의 글자다. 그래서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 쪽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좋다 이런 거죠. 일간 그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간론도 별도의 이론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여하튼 여기까지만 하고,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월 오행으로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것이요. 뿌리의 물상이요. 새로운 생명체가 돋아나니까 희망 이런 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이제 밖으로 나가겠다, 활동하겠다, 그죠? 깊이 뿌리를 받고 장기간 나는 성장하겠다, 아름드리 나무로. 그래서 제가 기획, 설계, 기초공사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일간이 뭐냐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지지론 배울 때 이제 월지에 어떤 글자가 올 때 그 자체로 이게 이제 사회, 가정 이런 속성이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공부하게 되겠죠. 임수 입장에서 그냥 식신이다. 식신, 내가 뭔가를 기르고 키우고 베풀고 나누고, 그죠? 돕고 이런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 돕고 이런 키우고 기르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인이라고 하는 사회의 나중에 동량목이 될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그런 어린 존재들을 내가 기르다, 에너지를 줘서. 그래서 이제 교육업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이요.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뭐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잘 맞는 것이요. 그러겠죠. 여기 또 금이 있고 뭐 이러면 이제 키우긴 키우는데 가위로 막 자르면서 키워 분재도 되고 뭐 등등등등 다양한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도 되고, 식신이 상징하는 게 이제 전문성이니, 그죠? 내가 교육 쪽에 관련이 있거나, 교육, 그다음 부동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물, 뭐 이런 것들 쪽에 뭐 기초공사가 설계, 건축업인데 설계 뭐 이런 쪽하고 다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병갑이니까 식신생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전문성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일 오래 하다 보면 나의 전문성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서의 돈을 버는 것이고, 근데 그게 어디에서? 평관 조직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죠. 물론 재생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을 획득하기 이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좋지, 전문성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사업하려고 하다가는 이게 열심히 일해 식신생재 하는데 재생살도 날 수 있어. 이런 것이 이
육지와 월지 지장간을 보면 내가 태어난 사회의 속성과 하늘에서 나한테 기본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지 아주 그 기본적인 과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또 병지기 때문에 내가 두뇌를 쓰는 것 좋은 거죠. 기획, 아까 설계 이런 거 다 기획의 속성이죠. 몸으로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강한 구조, 근이 내려서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얘를 육체적으로 쓰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왕이면 두뇌를 쓰는 게 좋다. 이게 병지예요. 또한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가 마구 방사하거든. 그러다 내 에너지가 빠져버려. 근도 없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빠지겠죠. 힘이 많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에 몰두하다 보면 병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묘월입니다. 묘월은 이제 상관이네요. 식신은 내 전문성,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는 에너지라면, 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이거 하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어. 딴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임기응변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속성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내가 이 에너지를 썼을 때는 남보다 특출난, 독특한, 특별한 이러한 재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을 내가 보유하게 되는 거고, 상관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상관, 패인. 왜? 상관은 자칫하면 이제 불법, 편법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긴 한데 틀에 얽매이기 싫어. 근데 조직 생활을 해야 세상을 좀 이해하고 조직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걸 이해해야 나중에 내가 조직을 만들어도 써먹을 수 있을 텐데, 나 잘난 것만 생각하고 자꾸 조직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거부하고 이러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면 실력이 쌓이질 않죠. 사람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면 커리어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원래 능력이 굉장히 똘똘하거든요. 그런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상관을 정말 공부 쪽으로 잘 쓰면, 인성이 있어서 그러면 남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요. 이게 이제 벤치마킹도 굉장히 잘하는 에너지거든, 상관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관이 굉장히 두뇌가 좋고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순차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쭉 한번 그냥 쫙 살펴보고 이러한 형식으로 돼 있네. 이렇게 보다가 중요한 거 착착 체크하고 보다가 이 챕터는 별거 없네 넘어가고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읽어내면서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 거죠. 사지니까 역시 두뇌 쓰는 것이고, 역시 어때요? 묘월에 약간 인내서 이제 더 잘한 애들이잖아요. 역시 교육업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금이 있어봐. 예를 들어서 임신, 묘신, 귀문, 두뇌로 쓰면 끝내주겠죠. 신금이라고 하는 편인, 장생편인의 에너지가 귀문까지 걸려 있으니까 귀문 걸린 상관. 엄청나게 공부해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 남들은 이해 못하는데 엄청난 예술적 재능 이런 것들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고, 이걸 공부를 안 쓰고 물상으로 쓰면 신금이라는 가위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가지도 벌어져 있는 게 난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조경하고 이러는 걸로도 쓸 수 있고,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입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임진, 진월인데 편관이다. 편관, 힘들어. 힘든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보니 집안도 힘들어. 내가 살아간 사회에 있어서 항상 나에게 힘든 일을 주는 거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진 삼합을 하는데, 임수가 신자진의 묘지, 내가 잘못하면 완전히 여기에 갇혀버리는 형태. 나는 청가한 존재인데 땅속에 파묻히는 존재, 드러나지도 않는 존재. 자칫 돈을 너무 추구하거나 그러면 한번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편관 조직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을 생각해라. 주죽은 듯이 이런 거예요. 편관조직, 얘도 관은 관이란 말이에요. 이 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극복할 거냐의 문제. 아니면 아우 힘들어 돌아버리겠네. 어우 다니기 싫어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는 회사를 대책 없이 막 나가고, 일단 나갔으니까 사업한다고 돈 말아먹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제가 다 겪어본 거예요. 편관원에 태어나서 그러지 마시라. 지장갈 뜯어보면 을개무 이렇게 되니까 겁재가 있어요. 겁재와 내가, 얘는 식신, 나는 상관. 그러니까 이 상관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조직에서 다니면서, 조직 내에서 배우면 돈 벌면서 다니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경험해. 왜 겉에 편관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게합, 양인합살, 내 힘든 일을 덜어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서 좋은 동료들을 사귀면서 능력을 키워가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르게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다 다를 수는 없다 지금. 기초다 기초. 임사 4월이에요. 4월 편제 돈 벌고 싶다. 이왕 버는 거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화려한 업계에서 벌고 싶다. 이런 다 그런 의미가 있죠. 같은 회사를 다녀도 나 테헤란로 화려한 데 다니고 싶어. 화려한 사회에 내가 존재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화려한 사회가 너무 빛이 많고 막 오화가 있고 막 열기가 있고 그래봐. 그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미토 막 이런 거. 마른 사회에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절지를 만났지만 모든 에너지가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쓰임이 좋은, 많은 데서 나를 부르는, 찾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편재에는 어쨌든 작은 짜잘한 고정적인 안정적인 것에 만족 못해요. 내가 다소 모험성이 있더라도 좀 크게 벌고 싶다 이런 속성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업성 지배성이라서 그냥 쥐죽은 듯이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큰 즐거움을 원한다. 큰 돈을 원한다. 성과 대비 제대로 인정받는 보상을 원한다. 이런 거죠. 월급이 짜. 지금 취업할 데가 없어. 젊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 이른바 조소기업에 들어갔어. 조조소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보세요. 유튜브에 있어요. 요즘엔 시즌2인가? 4인가? 5인가? 어쨌든 새로운 시즌은 이제 왓챠에서 돈 내고 봐야 되죠. 이제 그 전까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 TV 드라마 이런 건 아예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역시 그 소재의 제한, 뭐 대사의 제한 이런 게 없는 유튜브 드라마 정말 재밌다. 예전에 우리 한번 사주 다룬 빠니보트리 감독한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업에 갔어도 다른 거 투자해요. 주식 투자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지금 월급은 작은데 인센티브 많이 줄 거야.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막 등등등 이런 옵션이 있는 회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능력 발휘해서 그런 걸 성취할 거야. 이 안에 이제 무경병이 있으니까 돈 벌 거야. 편인 내가 쓰는 편인이면 그런 돈에 대한 욕망 이상 이런 걸 실현할 거야. 제극인 그런 거죠. 평관 조직에서 그렇게 해라. 재생사를 살인상생으로 푼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상 사화를 제가 강조하지만 이 사화는 그런 업계, 이 화려한 업계, 사회가 상징하는 그런 물상적 업계, 방송, 연예, CF, 광고, 화장품 뭐 등등등등등 이 화려한 속성을 가지고 빛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분야, 게임 뭐 등등 이런 데 다니는 것이 좋다. 그런 업계에 승부를 걸어라. 이런 거죠. 5화는 얘가 이제 이렇게 정의법하는 거잖아요. 정제, 이 편제의 속성과는 다르다. 소유욕도 높고 많이 탁탁탁 돈을 벌고 싶어. 이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나는 만족해. 그러기 위해서 말처럼 열심히 뛸 거야. 이런 속성이 있죠. 이노술 삼합의 정점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왕지라면 그 사회의 속성이 잘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 가장 원하는 것은 가장 번화한 곳에, 가장 화려한 곳에, 정점에 즐거움이 있는, 정점에 화려함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나는 다니고 싶다 이런 거죠. 이 안에서 정제도 벌고 편제도 벌고, 이 기토 정관 조직에서 이런 거죠. 미월로 넘어갑니다. 미월은 정관. 정관이니까 조직생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미토가 상징하는 것에 직장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무역 이런 거, 미완성 원물을 다루는 무역업 또는 식품업, 입구자가 있으면 만미자, 그죠?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한다. 진짜 많이 그런 쪽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나를 길러주는 양지에서 내가 태어났어. 근데 굉장히 마른 시공이야. 화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힘들지만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이 사회, 이 정관 사회, 조직에 들어가서 뭘 배울 거냐? 뭘 배워요? 상관 능력을 키워야죠. 상관. 그죠? 상관 경관하니 회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욕망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예요. 상관 경관. 벗어나야지. 이 상관을 얼마나 내가 이 조직에서 많이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회로 조직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상관 생제의 능력이죠. 그죠? 많이 회사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할수록 내가 돈 버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투자 능력, 장사 능력, 사업 능력 혹은 상관 폐인의 구조라면 언변을 써서 교육 능력, 상담 능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월지가 정관인데 정관을 막 피해 가려고만 해. 상관경관을. 이러면 하늘이 준 기본적인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신월인 편인이다. 편인, 종교명리, 철학, 특수한 분야의 자격, 특수 분야, 특수 예술, 문화, 이런 분야, 컨텐츠 요즘에 그런 쪽에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사주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편이니까 어쨌든 사회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에너지는 있지만 그 정인보다는 좀 왜곡된 형태다. 근데 그게 장생이면 사랑을 더 받는다 이런 거죠. 장생 편이는 사랑을 오랫동안 길장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것이 잘못되면 왜곡되면 의존하는 마음으로 기질로 성향으로 바뀔 수 있다. 고착화되면 문제가 되죠. 나이 들어도 모친 자리니까 장생편이냐 뭘 해도 우쭈쭈 이래 버리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생편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철저하게 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깊은 정신적 공부 이걸 하면 달라져요. 그러면 아주 깊은 학문을 공부한 연구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거든요. 얘는 물인데 수원, 물의 근원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서 굉장히 오랜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를 할수록 내가 발전하는 그런 구조죠. 무임경, 비견이 사회에 많아. 나 같은 애들 많은데 역시 편인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칠살이 나를 때려버리죠. 근데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많이 배워라 이런 뜻이에요. 비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근데 얘가 나를 이렇게 극하잖아. 근데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갖고 스펙을 쌓고 아니면 스스로 굉장히 이제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내공을 갖고 있으면 이게 살인소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칠살은 어쨌든 재활을 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드려 맞는 거죠. 정인, 학자 공부해야 돼. 그런데 유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날카롭고 세심하고 예민하고 예리하고 잘못하면 까칠하고 이런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목욕이네. 그럼 굉장히 디테일한 분야에 공부하고 잘 맞는 거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실력자인지를 드러내고 싶다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공부를 하라고 월지 딱 정인월에 낳아줬는데 태어나게 했는데 공부를 안 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인성운이 들어올 때 공부를 뒤늦게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깊게 안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큰 자격이 필요하거나 높은 실력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활동하기 어렵죠. 물상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칼이니까. 그죠? 여기에 인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원진 귀문 딱 걸려가지고, 아니요, 원진 걸려서 귀문은 아니죠. 인유 조합 딱 걸려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활동, 전문성, 일, 직업, 돈 벌려고 하는 식신적 일, 전문성, 내 일이 사회의 정인, 사회의 규범 이런 것에 이게 원진이 걸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얘가 어, 막아내, 못하게 방해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내가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일 때 괜찮죠. 근데 이 어쨌든 금이기 때문에 어때요? 금생수 그러면 임자밖에 더 돼요. 그럼 유자파, 자유귀문 이런 형태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속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귀문은 공부, 창의력 이런 쪽을 키울 때 끝내주는 이제 천재, 똘끼 가진 천재성을 번뜩이는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이야. 그럼 신유술 방화별자니까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는 학자가 되는 거죠. 많이 공부해서 이제 식상으로 써먹는 구조, 혹은 운에서 만나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지를 제가 이렇게 월지 인간관계를 아주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숙제를 갖고 태어났냐는 거죠. 공부해라 이거예요. 공부의 사회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거부해? 그럼 안 되죠. 학자 집안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럼 발전을 못 하겠죠. 이 정인이 여기에 죄를 보면, 우화 같은 거 딱 봐보세요. 이게 죄를 봤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죠. 죄 쪽으로 이제 쫓아가는 거니까. 단순히 또 여기에 죄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또 잡아주는 에너지가 있으면 제거기를 막아줘요. 어쨌든 정의는 학자 공부이기 때문에 즐거움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 어릴 때 공부할 때 이제 재성이 이 정의를 건드려서 쓰임을 약하게 만들면 그게 항마 뭐 이런 거잖아요. 공부 방해자 뭐 이런 거죠. 수월입니다. 수월로 갑니다. 임술 뭐 이러면 이제 백호 간지가 되는데, 수월이면 겉으로는 평관인데, 아까 진토 임묘직 진토와 정반대 진술충하는 관계잖아요. 이거 관대지기 때문에 전혀 속성이 다르다. 여기에는 정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정화라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인성을 제거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월의 임수는 어쨌든 공부를 하긴 하는데,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왜냐면 마음도 되니까 내 의식도 되고 돈 관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좋게 말하면. 아니면 이 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다. 어릴 때도 뭐 용돈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정인이니까. 정인 제공하면 공부보다는 돈 쪽으로, 혹은 잘 쓰면 이제 돈 되는 공부 이런 쪽으로 가면 되죠. 이게 재생살, 살인소통 하는 거니까, 살인상생의 재와 관련된 공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조직 생활에서 월급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런 조직에서 원활하게 생활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에 따라 다른데,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인호술삼합의 재고, 돈창고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술 뭐 이런 게 있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회사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관이니까 역시 재화할 수 있는 식신제살이든 상관합살이든 양인합살이든 살인소통이든 이런 관계를 잘, 내가 맺을 수는 없죠. 뭐 내가 얘네를 타고 난 거니까. 그런 것들이 원국과 대운에서 얼마나 순탄하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 이 평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명예를,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괴로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이런 거죠. 해결을 인자가 언제 들으냐에 따라서 젊을 때 고생 많이 하면서 말년에 쫙 풀릴 수도 있고요.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스타가 돼서 뭐 TV에 나오고 싶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년에 망가지는 사주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책 하나 쓰고 유명 강연가가 되어서 여기저기 막 불러주면 자기 개발 없이 여기서 자기 개발은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기 내공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없죠. 돈 때문에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자기의 루틴 그런 내용으로 강연하고 그러면서 유명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내공 빨리고 나면 추가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런 것들이 운에서 탁탁탁 예고되어 있어요. 너 지금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지금 뭔 짓 하고 있니?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이걸 걸록이에요. 비견. 그러면 사회에 나 같은 사람 많아. 이런 사회에 나의 근이 되주는 사람, 지지 세력이 되주는 사람 많아. 난 그들의 일원으로 살다가 대표하면서 올라갔어. 비견 걸록 독립성, 주체성. 나는 뭔가를 하고 말 거야. 자수성가 에너지 뭐 등등 계속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견들과 함께 이 식신을 엄청나게 써야죠. 식신, 내 전문성,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수성가를 하죠. 전문성이 없어. 그러면 이게 몸만 강한 거거든. 그죠? 식신제살 어려움을 내가 내 실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럼 실력을 키워야 돼. 뚝심을 키워야 돼. 고집스럽게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내 고난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 크게 발전할 거야. 이런 거죠. 자월입니다. 자월. 이게 이제 이렇게 간지를 내면 이제 양인, 칼 들고 있는 애, 내 재물을 겁탈하려고 하는 애, 혹은 내가 양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거기도 하죠. 사회에 역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의 속성과는 달라요. 이게 겉으로는 제왕이라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비슷하죠. 이게 고집 나쁘겠으면 좋겠으면 뚝심 뭔가를 계획하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기질들.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게 어쨌든 내 죄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거 이모 이렇게 되면 내가 죄를 깔았어. 남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이제 부인의 글자이기도 하면서 내가 정임 앞에서 간접으로 돈을 끌어가는 그런 에너지인데 얘가 딱 버티고 있으니 내 죄를 항상 깨 부수려고 하는 그런 인자가 있는 거니까 그죠? 얘는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적의 입장이에요. 얘를 어떻게 내가 나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얘가 이민이야, 이민. 그리고 여기에 오화가 있어. 그럼 인오합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고 운에서 술토 같은 거 오면 이제 돈을 많이 창고에 담는데 그럴 경우에 얘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좌우충을 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일, 나는 일자리가 없다. 이거 목이 없으면 얘 일간이 가진 인목이라는 일을 내가 도와주고 그 돈을 더 키워. 그래서 나는 무계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만든 회사의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용되어서 월급을 일부 받아. 그러면 사회의 사람들 덕에 내가 돈을 번다. 이런 구조면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일 안 하고 놀고 있어. 여행 갔어. 그래도 누군가는 일을 대신 해주고 있어. 마치 이런 구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구조가 이제 운동 굉장히 많이 해요. 몸이 강하니까요. 축 정관입니다. 정관이면 이제 쇠지다. 같은 것도 이제 아까 미토와 축토는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축월의 임수보다 미월의 임수가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쓰임이 있는 것이다. 비록 나는 힘들어도 이런 거죠. 얘는 여기서 계절적으로는 해자축의 임수니까 미월보다는 훨씬 오히려 살기는 쉬울 수 있죠. 근도 있고. 하지만 그 겉모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이제 축월 꽝꽝 얼어있는 가장 추운 공간에 내가 임수면 나는 흔한 존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혹독한 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인생 전반으로 보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물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돌파구로 명리 공부하고 주역 공부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지금도 영어 공부를 매주 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로요.
그래서 계속 스피킹 훈련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고, 그 예전에 한참 영어 잘했던 그 젊은 시절 그 감각을 다시 살리고, 해외여행 나중에 이제 유튜버가 되어서, 여행 유튜버가 되어서 막 1년, 2년 찍고 싶은데, 왜냐면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남들이 안 가는 여행지 가서 색다른 거, 좀 유창한 영어를 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는 거,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 월지 환경에서 태어났다. 전체를 확대하면 이제 연월 환경에서 그런 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사주 명리에서 많이 쓰이는 게 병이잖아. 내가 병을 많이 갖고 태어난 구조인데, 그 병을 치료할, 그런 병을 제거할 수단이 거의 없다. 그럼 삶이 진짜 힘들어요. 힘든 거야. 공부밖에 그 수단이 없어. 병을 이겨낼 수단이. 그러면 진짜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뭐 한두 달 대충 해가지고 뭔가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1, 2년에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한 세월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에너지가 식상의 에너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발한 돈을 만들기 위한 행동은, 그 활동은 줄어들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겨내면 나중에 운에서 그런 병을 몰아내는 그런 무기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기가 올 때 내가 그동안 많이 공부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없으면 그걸 제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무기 그야말로 창도 오고 뭐 칼도 왔는데 내가 무술을 공부 안 했어. 무술을 연마하지 않았어. 무기 좋은 것이 뭔 소용이야. 보검 막 얻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휘두르지 못한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이 힘들다, 죽겠다. 명리 하면 좋다는데, 나 뭐 몇 년 해야 돼. 5년 했는데 맨날 똑같아. 사주가 안 보여. 이런 분들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핵심으로 육박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길을 못 만났거나, 혹은 그런 길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런 것은 아닌가. 길은 반드시 정면 대결을 통해서 찾아져요. 막 두드려 보는 거, 문 깨 부수고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리의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마치 대학의 모든 학과를 다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헤맬 수 있어요. 그게 명리거든요. 미로와 같아요. 그 미로에서 그냥 딱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길 한 번 탁탁탁탁 찾아가려면 정말 제대로 그 길을 잘 찾아서 가시는 게 좋다. 꼭 제가 아니라도 말이죠. 저야 뭐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 헤맨다. 학문 자체가 미로라니까요. 그 미로를 제대로 그 길을 알고 가지 않으면 헤매요. 그리고 남한테 상담할 때 역시 헤매요. 계속 헤맨다.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정말 디테일을 읽어내지 못하고 정작 조언해야 될 내용은 빠지는 그런 이제 반쪽짜리 상담이 되거나 교육이 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지 마라. 개신기 개수 겁재와 함께 많이 배워야 돼. 관인 소통해야 돼. 많이 배우면 이 축토관에서 내가 어쨌든 소속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조후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거죠. 축월에 화기가 없으니, 화기는 여기서 이제 돈이고, 자칫하면 이제 돈에 대한 욕망 같은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조후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이걸 이제 작게 보면 자꾸 이제 계절만 따지고, 그죠? 오행의 뭐 편중 혹은 뭐 중화 이런 쓸데없는 거. 그래서 화가 필요하네. 사주가 차갑고 냉하구나. 목도 있는데 다 얼어 죽겠네. 그럼 화가 용신이네. 이제 그런 게 쓸데없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제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단순하게 보면 이 디테일로 모든 걸 얘기하면 안 된다. 택도 없는 거다.
이거 말고도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걸 잘 안 다루거든요. 여기에 원래 이제 여기에 간지를 착착착착착 넣어가지고 축월의 뭐 임자, 축월의 이민 이런 식으로 하나 해보면 일주론 공부하면서 월지와 일주 이런 관계도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하면 정말 한 5년, 10년 공부해야 되거든. 수업을 들어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줄어들이려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보통 정규 커리큘럼에서 빠져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임술관 독특한 사주 이민 이런 사주 한번 해볼게요. 남자 사주도 보고 똑같은 사주인데 이제 여자 대운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거 보면 어렵죠. 딱 어렵다고 느끼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이제 사주 사례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 무시하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가 다 똑같은 글자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런 걸 일단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보세요. 인월 우리 인월 임수했잖아요. 인월 식신이네. 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야. 많이 배워야 돼. 배워야 전문성의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이 안에 보면 무, 병, 갑, 식신생재 할 거야. 평관조직에서 이런 거잖아요. 비겁다자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나하고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이야. 다 전문가야.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 다 나하고 기질이 비슷해. 식신의 고집이 있어. 식신의 실력이 있어. 식신의 전문성이 있어. 그죠? 다들 능력을 숨기고 있어. 천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죠?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 그거 왜? 무병갑 식신생재 성과로 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이런 거죠. 또 아까 이제 교육 이런 쪽하고 관계가 많이 있다고 했죠. 왜 인월에 이 많은 목들을 나 키우고 싶어. 얘가 일간인데 다 보고 있는 게 인목밖에 없어. 이거 무인성사주야. 공부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몸 써서 뭔가 이 목을 계속 키우는 거야. 아까 그게 식물도 키우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럼 달리 쓰이죠. 공부해서 가르치는 일, 교육업 쪽으로도 가고 이런 거죠. 운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흐르면 얘가 막 계속 뭐 마르는 이런 구조다. 그럼 얘를 옷감이나 목재 같은 걸로도 쓸 수 있어요. 특히 뭐 인사형 이럴 때 얘가 사화를 만나면 에너지가 쭉 빠지는 형태거든. 쭉쭉쭉쭉 인사형 다 걸리니까. 그래서 형 뭔가 고치고 조절하고 뭐 자르고 수선하고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아까 기획의 속성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설계 그렇게 해서 이게 인사형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천과 같은 거 이런 물상으로도 쓸 수 있다. 섬유업 이런 거죠. 내가 만나는 게 다 옷감이야, 천이야, 이불이야 이제 그런 거 이런 거죠. 그쪽의 전문가야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비겁다자니까 여기에 월지에 속한 무토평관 그러니까 평관 조직에서 같이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고 또한 이렇게 3개 이상 그래서 일기격 그래가지고 이제 천간합에 해당하는 글자를 불러들이는 에너지가 있다. 정림합을 하죠. 그래서 나는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 나 정화라는 정제를 원해. 그러니까 조직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속성이고 이게 이제 운을 보면 목생화의 흐름으로 가잖아요. 목과 화의 흐름이니까 이게 영대운이니까 요때 20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인 여기에서 인증 관목이 천간으로 상관적 능력을 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관생재한다. 상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물지 않은 전문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는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20대에 뭔 전문가가 됩니까? 그죠? 이럴 때는 임기응변성, 언변 등등을 많이 써서 돈을 벌고 싶어. 큰 회사에 가서 큰 조직 가서 많은 사람이나 이런 능력자 비슷한 일을 하는
이건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옆에 라인 고개를 돌리면 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죠? 이 교육으로 썼으면 옆방에서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고 또 옆 교실에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아니면 옆 라인 그 섬유 공장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실 뽑고 천만 뽑고 옷감 뽑고 다들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물상이잖아요. 이게 여기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화려한 빛을 만나서 인사형 섬유와 관련된 옷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런 거 디자인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돈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조직 생활하는 게 가장 간편하다. 에너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 사업할 거야. 돈이 보여. 돈 벌 거야. 병어. 큰 돈 들어오잖아. 돈 벌 거야. 인호술 해가지고 막 돈 벌 거야. 술토 조직 만들어서 회사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애들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옆에 내일 비슷한 거 다 한다. 그러면 다 쪼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공단이 있는데 야, 다 비슷한 일 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큰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죠. 쪼개 먹어야 되니까. 대신 큰 조직에서 같은 유사한 능력자, 기질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 돈을 같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훨씬 파이가 커져서 좋겠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흐른다. 근데 여자면 이제 운이 거꾸로 흘러버리잖아요. 인성을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인성을 써서 조직 글자도 떠버려가지고 조직 생활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아까는 야 무인성이니까 공부를 안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 특히 남자들 식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놀기 바쁜 식신 생재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논다 이런 속성이 많고 운이 또 그쪽 가니까 재를 쫙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된다면 얘는 어쨌든 공부의 에너지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면 금생수 수생목 형태의 흐름으로 이어지니까 밑에 수도 깔고 오고 그러니 결국은 공부가 내 전문성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금이 수에 풀어지면 이게 뭐냐면 이게 계절이고 이게 공간이거든요. 봄에 모기, 여름에 화가, 가을에 금이, 겨울에 수. 이게 윤회고 그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환의 근원, 목을 만드는 건 금이란 말이죠.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전문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 전문성의 에너지의 근원이 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생수생목.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하고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국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막 사업 같은 걸 하거나 그러면 이 정화를 서로 땡겨가려고 하는 어차피 정화라는 것에 욕망이 있는 구조니까 정임합으로 그럴 때 얘는 정인인데 그죠? 이 정인이 학문 공부 이 중년에 공부하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게 돈이 극하니까 돈 벌고 싶은 욕망 같은 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럴 때 이 인유, 원진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물상적으로 잘 쓸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물상에 잘 맞는 일이면서 동시에 원진의 속성에 부합하는 그런 일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게 되죠. 왜냐면 이 노래에 수많은 인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때요? 얘들이 수운을 만나면 아까 화운을 만나면 얘들이 성장하는 형태인데 얘는 이렇게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뿌리의 물상으로 딱 나왔는데 봄으로 여름으로 향해 가는 게 다시 겨울로 가니까 얘들은 내가 식신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키우고 돈으로 연결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을 더욱 하게 되는 형태죠. 조직 내에서 조직이 주는 돈만 받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인호술 이러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 조금씩 그러면서 돈이 뜨니까 이제 돈 벌고 싶어. 그러면서 요게 정인이 돈에 이게 뭐야
제극인 당하니까 공부로 가야 되는데 중년에 공부 같은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운이 오면 이제 돈의 욕망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욕망이 하는 일에 계속 원진을 걸어버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속성도 되고. 근데 제가 물상을 잘 쓰라 그랬죠.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잘 안 하는 일, 좀 위험한 속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창의적인 속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그 원진이 귀문하고 조금 유사한 그런 속성인 거거든요. 정인이 와서 식신한테 자꾸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라면, 그죠? 생각이 와서 혹은 그동안 내가 배운 경험 같은 거 혹은 책을 읽고 학원 다녀서 배운 것들, 자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묘충이면 정면으로 때려버리겠는데 얘는 어쨌든 단단한 목에 뿌리의 물상이니 얘를 조금 깎고 막 이러면서 얘 입장에선 승질이 나겠죠. 천간에 신금이 간목을 막 두드리는 거라서 칼로 긁고 막 이러는 거라서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얘들 입장에서. 근데 그걸 잘 쓰면 뭔가 좀 삐딱하게 식신이면 바르고 성실하게 이런 건데 그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죠. 내 능력 발휘를 내 생각으로 조정하면서 좀 특이하게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약간 4차원적인 뉘앙스 이런 것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나름으로는 어떤 결과물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획하고 하는 거라서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조각하고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천 같은 거 가지고 그냥 가위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 같은 거 다 쓰고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곡이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 비슷한 일을 쭉 하다 하지만 운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이 수기가 목들 이 식신으로 얘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업 일 그런 것도 됩니다. 그죠?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혹은 기타 반려동물들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얘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그대로 다 방사하게 돼요. 그게 동물일 때는 반려동물이고 사람일 때는 교육이고 그러려면 공부해야죠. 그래서 여성은 이 관이라고 하는 학교 이런 데에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다. 조직성 남자는 일찌감치 돈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적으로 그런데 그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아예 조직 에너지를 딱 만나서 관에서 교육 같은 거 하면 너무너무 좋은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셔라. 저런 사주를 본다고 해도 이거 좀 제가 옛날에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 사람의 긍정성을 많이 꺼내서 잘 되게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 사람의 타고난 에너지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포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공부를 전혀 안 했다. 공부를 싫어한다. 공부를 해야 쓰임이 커지는 사주가 공부를 전혀 안 했어. 아예 뭐 책도 안 읽었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어. 아예 장사로 돌아버렸어. 그래서 자기 아집 사회적으로 배운 것, 지식, 정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가진 것은 자기 아집밖에 없는 사람은 이 사주를 크게 쓸 수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래봐도 그 받아들이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마음 씀씀이가 정상인 교육을 충분히 받고 공부한 사람보다는 현격하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겁니다. 이런 구조는 여기 내 걸로월에 태어났고 밑에는 양인이 있고 이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운동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비겁다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조직생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술중 신금이 내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장생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 죄송합니다. 국가 자격이 내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 나를 또 생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비겁다자인데 국가 자격이 내 말년까지 쭉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왜 술중신금 여기 있잖아요. 얘도 나도 얘도
다 공유하는 정인, 그죠? 관에서 돈 있는 관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자격을 갖고 그러면 좋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또 평관을 가져, 그죠? 이게 아니, 술, 해, 신 여기서 다 올라온 건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관에 대한 결재권이 이렇게 국가 자리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내 지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쓰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술중 신금이 술중 정화 정인이 제극인 된 상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갖는다. 이게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런 돈에 대한 욕망 많이 돈의 자극을 받아요. 이 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이걸 몸으로 써버려서 이 신금을 제대로 사회로부터 내가 받지 못했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모친의 에너지로만, 그죠? 엄마 날 사랑해줘, 사랑해줘, 사랑해줘라는 에너지로만 썼으면 이 가치가 굉장히 낮죠. 이 술 중에서 드러난 신금이라는 것이 이 관대지 양인의 근을 딱 내려서 국가관의 자격, 그죠? 그걸로 아주 알차게 썼으면 이 그릇이 갑자기 커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제극인 당한 정인이라서 내 마음이 돈과 여자와 재미와 놀이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임자개축 이렇게 되니까 비겁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된다. 이런 거죠. 축술형이니까 이 축술형의 의미를 가진 그런 관의 생활을 하다. 뭔가 때려 부수고 치고 이런 거, 그런 것과 관련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식상운을 만나니까 이 해중간목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것도 잘 보면 무조건 얘 여기서 드러났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관인데 예, 국가 자리에 있는 관에서 인성, 그러니까 신정무, 신금은 정인, 정화는 정제, 무토는 평관, 그죠? 재생살, 살인, 상생 이런 형태의 이 공부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얘도 이때 쓰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에 이 천문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 다음에 해월 아니에요. 이 간목이라는 것은 이 신금이 여기에 해중 임수에 풀어지면서 간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을 갖는 건 좋아. 그럼 돈과 관련된 공부를 해서, 그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많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이때 식신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공부를 한 지식 기반의 자격 기반의 높은 지식 수준 기반의 식신을 쓰게 되는 거죠. 정인과 식신은 뭐예요? 많이 배우면 내가 가르치는 거죠. 많이 배운 만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몸을 써버리는 형태로 가버려요. 공부를 안 해버리면 몸을 쓰는 형태. 그래서 인호술, 그래서 내가 식신으로 이 관에 속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많은 비겁들과 함께 해인합, 자인에서 다 같이 이 운동을 하다. 천간에서도 얘도 하고 나도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신유술인데 유금이 천간에 뜬 형태로 크게 보면 이게 신유술 인성 방합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 말년까지 국가 자격을 갖고 하는 것, 이럴 때는 젊을 때 많이 공부했으면 공부한 걸 가르치는 구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에너지를 그렇게 못 쓰면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우리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애들하고만 논다. 생각 다른 사람 싫어 뭐 이런 거 끼리끼리 논다 이런 것도 되고요. 또한
이런 학교를 같이 다닌 학교에서 졸업장 이런 것도 다 자격 문서예요. 같은 학교 출신들하고만 어울리다 이런 거고 또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돈 맛을 본 마음 같은 거잖아요. 칼이잖아요. 돈 맛을 본 칼.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여럿이 뭉쳐가지고 이 금극목 하는 것을 어, 그 십상적 의미를 못 쓰면 이것을 물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칼을 가지고 이 야채 이런 걸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식재료,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전감막에 튀어나온 거 금으로 잘라내고 뭐 이러는 요리하고 이러는 쪽으로 몸을 쓰는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주는 내가 옆에 편관이 있으니까 내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원래 일시에 이렇게 관인이 있으면 내 걸 갖고 싶거든. 그죠? 내 회사 차리고 싶다. 내 업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인성을 얼마나 내가 잘 쓰냐에 따라서 살인소통을 잘 할 수 있냐 없냐, 인성을 잘 써서 살인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이 사주가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요리 이런 쪽으로 썼거든요. 카레물상으로 써가지고 식상을 이걸로 쓴 거죠. 그러면서 해인합, 자인합, 아니 자생인 이래가지고 많은 목들을 생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거죠. 그러니까 인호술 해가지고 이때는 돈을 좀 만드는데 이럴 때는 이제 자묘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해면미에 술미형 이렇게 돼서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제사주인데 돈 창고를 얘가 갖고 있거든. 얘는 또 백호거든. 그리고 이렇게 나는 가진 몸뚱이밖에 없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지식을, 정보를, 이런 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내가 무기를 못 갖는 형태고, 얘는 돈 창고가 곧 편관이기 때문에, 얘는 국가 자리 혹은 해외 자리는 강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이제 얘가 이렇게 해수는 밀어주는데 나는 극해버리는 구조며, 동시에 얘가 편관을 갖고 있으니까 얘들을 다스리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얘 입장에서도 내가 양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편관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얘는 부드럽게 키워주려고 하고, 왜? 내 생각을 얘 위에 올려서 공유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입장에서는 얘가 돈 창고인데 이 돈이 나올 구석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야. 내 생각은 얘한테 가 있어 이미. 해외에서 돈 벌고 싶다. 돈 많은 얘 거 내가 돈 끌고 오고 싶다. 이거 신중 임수에서 내가 드러난 것 같거든.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드러났어. 장생편이니까 내 어린 생각 속에서 내가 드러났어. 그 어린 유치한 생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어린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이상, 편인이니까 또 공상으로는 이게 국가 자리와 해외 자리, 이게 이제 큰 회사 갖고 있는 이런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돈을 정임합으로 내가 딱 끌어올 수 있는 거야. 내 몽상으로는. 그죠? 그래서 얘 회사까지 끌고 와가지고 내가 위에 딱 번듯한 큰 회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굉장히 지적인 것으로 썼으면 이제 그런 식의 몽상, 황당한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정말 어린 생각, 공방이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하면 삐지고 의존하려고 하고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도와주고 기획 엄청 해주고, 다 망해서 코로나 때 빚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그걸 알고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기획한 시즈닝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다들 이제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혼자 독점하려고 하다 이제 망하는, 안 풀리는, 그래서 배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도 구하지 못한, 이게 장생편이네. 이런 이
양인 기질에 이런 거야.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겠다. 근데 냉정히 따지면 이 생각이 깊고 마음씀이 깊고 이래야만 이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연합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강자들하고 강자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생각을 일치시키고 뭐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심플하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사회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심플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운동으로 가고 몸 쓰는 거고 물상으로 써서 금붕목으로 이제 요리 쓰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참 이 연월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럼 살인소통으로 이게 힘든 일도 별로 없거든. 잘 풀어낼 수 있거든. 자기 뚝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내가 안 가지고 일시에 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창고를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얘의 통제를 받는 게 제일 편한 삶이에요. 근데 식상이 오면 또 통제 안 받으려 하거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의 크기, 내 생각의 그릇의 크기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 관을 끌고 와서 내 걸로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못 쓰니까 돈은 내가 뭔가를 하면 이상하게 난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돈은 남이 다 가져가는 묘수랍. 이해되시죠? 이 묘가 여기로 인묘하면서 묘수랍파해서 돈은 남한테 다 뺏겨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 장생편인이 그런 거예요. 자꾸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묘신기문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하는 활동이 상관적 활동이 편인에 딱 잡혀가지고 일종의 도식이면서 내 생각으로는 해외에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다 끌어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고객이기도 하죠. 평관 고객이 가진 돈들 내가 다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상관 페인으로는 원래는 좋은 생각에 따라서 적절한 제어를 받으면서 잘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 쓰더라. 정말 이상한 짓만 자꾸 하게 되는 귀신 걸린 것처럼 이상한 투자를 자꾸 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더라 이런 거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운에 이제 잘 쓰려면 다시 재기하려면 빚다 갚고 돈이 뜨면 또 얼마나 돈을 벌고 싶겠어요? 그죠? 내 생각을 올린 거면 남의 생각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스승의 생각 겉으로는 이렇게 내 근이 돼지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 관을 가진 사람의 많은 경험, 돈 벌어도 받고 통제력도 갖고 있고 고생도 해봤고 그런 사람의 성숙한 이 정인 생각을 잘 받아들이면 그죠? 받아들이면 이 생각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돈을 잡을 수는 있어요. 같이 공유하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죠. 신자진. 이러면 내 생각 내가 왕이고 그러면서 진토 회사를 다시 만들어. 그래서 비즈니스 연합체를 만들어. 사회의 해수는 여기 다 인멸시켜. 너도 조직에 들어와. 그래서 진술총으로 여기를 다 때려 부숴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 공략하여 이 병화 튀어나오는 돈을 내 권리로 다 낚아채겠어. 재생살 살인상생으로. 그게 원래는 맞는 꿈이에요. 이게 돈이 해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인성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런 식으로 기획하고 그러기가 어렵다. 이 장생편에는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장이야. 남의 말 듣지 않겠어. 남의 말, 조언 이런 거 거부하면 누구도 연합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누가 미쳤다고 여기에 만드는 조직에 임명하겠어요. 이게 신자진으로 바뀌면 결국은 비겁국을 만드는 거거든. 그죠? 그럼 조직이 다시 회사를 만들어도 수기에 다 잠겨버리고 나중에 또 무너지는 이런 형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써야 내 우군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해자축을 만들면서 내 생각은 인멸시켜서 내 생각이 아니고 당신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겠소.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공부한 경험이 없으면 이 공부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작게 써요. 이건 이제 살인상생의 인성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거든요. 이게 인성의 크기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이 구조가 이 그릇이 달라져요. 굉장히 크게도 될 수 있는 사주예요. 진짜 해외 시장을 내 노하우로 연결받아서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도 이거 탐 나거든, 그죠? 이렇게 연합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의 그릇은 정말 공부에 달려있어요. 이건 학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뭐 만개 따 뭐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그릇에 따라서 이거 진짜 살인상생 나중에 도 닦을 수 있는 사주거든. 이도저도 아니다. 근데 이제 또 죄를 만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생각의 깊이가 낮으니까 계속 돈에 얽매여서 큰 몽상을 꿈꾸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들의 조언을 받고 하지 않으면 이게 돈이 이 재성이 무제사지에 재성이 떠버리면 내가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해자축으로 가족 합으로 신자주는 비즈니스 합으로 이렇게 많은 비겁들을 나의 우군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 각자 경쟁자가 되어서 돈을 쪼개 쟁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은 나한테는 자꾸 형을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 돈은 또 다 이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뭔가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인생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죠. 이걸 알아듣기 쉽게 해서 많은 우군들 그들의 조언을 따르고 많이 노하우를 정리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12신살 배우다 보면 인호술 삼합이잖아요. 해자축 신축년이 천살이었단 말이에요. 천살의 축술이형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인이 나타난다. 스승이 나타난다 이런 거거든요. 축토 정관을 가진 스승. 신금 입장에서는 축토라는 생각을 가진 축술형이니까 다양한 생각을 많은 생각을 조절하면서 여러 경험을 한 이런 사람과 해자축 가족적인 연합을 한다. 제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실제로. 너의 생각은 인멸시켜라. 네 생각을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천살인이 정말 그동안의 잘못된 일 반성하고 뭐가 실패 사유였는지 오만했던 걸 다 기도 왜냐면 공부를 안 할 테니까 기도 같은 걸 하면서 반성 성찰하고 하면서 그릇을 키워라. 근데 그렇게 전혀 안 쓰니까 나중에 축술형으로 이게 축월에 막 이게 화로를 건드리고 그래서 뭐 화상도 입고 등등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를 이 천사름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천살 화기에 막 이렇게 월살 막 부딪혀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깨지고 이럴 때는 진짜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을묘대원이니까 이런 애들 얘가 갑자기 이제 이 가스에 여기에 있는 불이 확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상관 이게 이제 손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 딱 이 철판 같은 거 만지다가 불이 확 이게 또 연결돼 있거든. 화로하고 신술로 거기다가 묘수라 확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는 이제 그런 문제 생기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천사론에 허리를 다치고 이제 그랬는데 전 알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그러면서 올해 이러이러해서 제가 아플 것 같은데 조금만 아프게 해주십시오. 아예 아프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건 바라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운동하고 늘 스트레칭하고 그러니 최소한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이제 허리가 아프고 어깨 허리는 그래도 빨리 치유가 됐는데 꾸준히 스트레칭해서 그런가 수영하다가 양쪽 어깨 인대가 확 늘어나가지고 진짜 한동안 팔을 못 쓰는 그런 일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이 에너지가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얼마나 했지? 어쨌든 정신없이
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목이 진짜 이제 막판에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5화에서 다시 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